안녕하세요.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하다 보니 금방 뭐 3개, 4개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요. 뭐 우울증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울증 얘기는 얼추 뭐 쌤한테 여쭤보고 질문에 비해서 본전도 못 찾은 답을 제가 많이 얻었었는데 더 우울하게 만들어놓은 거. 네, 근데 그게 인생의 진리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이번 시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사람다움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그 사람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참 사람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저번에 세상에 사기꾼이 셋 있다. 정치가가 있고 경제인이 있고 학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정치가가 되고 경제인이 되고 학자가 될 때는 사람을 정치가는 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제인은 돈으로 생각하고 학자는 자기를 존경해줄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 그때 사람 같지 않은 정치가, 사람 같지 않은 경제인, 사람 같지 않은 학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까? 사람은 모두 순수하게 될 수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는 분수령 무엇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이 될까 그것을 선생님은 환자들을 보시고 또 이제 거의 9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이렇게 가르게 하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동물이야. 동물인데 자기가 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물. 그렇지. 네.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로 그래. 근데 사람답다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자면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다운 거야. 네. 그러네요, 분류가. 네. 그것도 뭐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렇네. 전번에 컵 얘기하시고. 동물하고 다르니까 내가 사람이요. 네. 그럼 다른 점이 뭐여야 하는가?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사기꾼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는데 그렇다면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것도 또 많네. 많죠. 네. 사기치지는 않죠. 맞아요. 그게 아주. 배고프면 먹는 네. 거지. 네. 사람처럼 재미로 뭐 살상하고 그런 건 없잖아. 맞아요. 네. 전쟁처럼 뭐 동족 싸우는 것도 없잖아. 네. 동물이 같은 종족을 저거 죽이고 이러지 않죠. 영역을 설정해놓고 네. 거기 들어오면 이제 들어오지 그렇지만, 말라고 싸우는 거지. 더 타면 안 되잖아. 네. 그렇게 보면 또 동물이 사람보다 더 그러네요. 이 동물답네요. 동물도. 네. 이 사람 같은 동물. 그래서 이제 뭐 답답하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연령적으로 어릴 때 뭐 중년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는 그 노인 같으면 어린애답다 그런 소리를 할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령에 적합한 사고, 행동, 감정이 네, 네. 있으면 막 그 연령답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젊은이답다, 어른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답다 하는 것은 적어도 동물 같지는 않다. 네. 막 거기서 출발하는 네. 거예요. 그럼 동물답지 않다고 했을 때 동물의 이제 좋은 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 같다라는 것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동물은 거의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만 충실한다면 이건 사람답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죠. 그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 그 본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가공하는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답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가공하는 동물은 능력. 본능을 네. 가공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잡히네요, 선생님. 본능을 가공한다. 이 가공이라는 두 글자에 오늘의 이야기의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네요. 가공한다. 뭐 저기 새우를 튀긴다. 튀기면 원래 모양하고 다르게 훨씬 고소한 새우튀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선생님 강화도에 거기 새우튀김집 한번 또 가야 되는데 그죠? 거기 그거 좋아하시는데 맛있는데. 그 집은 정말 신선한 새우를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 밀가루를 입혀서 가공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본능을 바삭하게 가공한다는 거. 이거 설명 조금 해주시죠. 이 가공이라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경험이야. 경험. 네. 경험에 보태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야. 네. 또 이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네요. 내가 이 본능대로 먹을 거 먹고 뭐 때리고 싶은 거 때리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오고 제재가 들어오고 어떤 건 보상이 주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주고 인정받는 건 계속 추구하고 뭔가 부정적인 처벌이 오고 제재가 오는 것은 이건 안 하고 피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본능을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부딪히지 않게 이왕이면 인정받게 그런 걸로 자꾸 옷을 입으면서 가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거는 이제 성화시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승화. 네.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되 네네. 사회가 허락하는 방법으로 충족한다 거예요. 권투를 한다거나 그렇지. 공격, 축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야구를 해서 이 공격성을 치는 것으로 차는 것으로 때리는 것으로. 그렇지. 네. 그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에너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가 용납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공을 해서 하느냐, 네. 아니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는가,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가공을 할 때 아까 그 강화도의 새우튀김 집을 예를 들면 기름을 너무 나쁜 걸 쓴단 말이에요. 나쁜 그러면 거 쓰면 맛이 없지. 맛이 없고 입에 넣기도 어려워지는데 가공을 희한하게 잘못 튀기는 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건 네. 또 이제 사람이 가공하는 기술인 거지.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은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자아 방어 기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가 네네네. 그런 거지. 방어 기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적재적소에 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사람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고는 있지만은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다면 그건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도 제가 스님께 배운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 건강한 방어 기제가 있고 승화처럼 투사처럼 그렇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또 병적인 병적인 게 있잖아요. 선생님은 또 박영숙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에 잘 맞는 이화 방어 기제라는 걸 또 최초로 만드셨지요. 그 저는 이제 이화 방어 기제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화 방어 기제와 외국의 우리 전통적인 방어 기제하고 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건지 저는 가장 평소 궁금했거든요. 네.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질문을 추출하는데 네. 이제 방어 기제를 나누잖아요. 예예예. 그런데 이제 외국 거는 현재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어디서 찾았냐면 속담에서 찾은 거예요. 아. 그 속담이라고 네네, 하는 네네.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이제 적합한 네네. 모든 사람들이 네. 경험하고 동의하는 네.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제 질문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창의적이고 기발하신데요. 아, 그게 이제 네. 제일 토속적인 거니까. 그러네요. 우리 문화가 그대로 용이 말하는 집단 무식이 들어있는. 외국에도 다 속담이 있을 텐데 네. 그 속담이라는 것은 유행어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런 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화 방어 기제는 외국의 생활 속에서 질문하는 그냥 질문과 다르게 속담을 활용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방어 기제를 하는 건데 그걸 하시면서 뭐 외국 거 중에 뺐다든지 우리나라 걸 보탰다든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네. 이제 그게 좀 불편한 점을 내가 감안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세요. 그거는 뭐냐면 속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전제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시대가 바뀌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속담을 예. 알아듣지는 못해요. 특히요, 저도 몰라요. 도매금이 뭔지 몰라요. 요즘 뭐 도매금이 도매금. 무슨 말이냐고 질문하는 사람 그래. 많거든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도매금 그러면 다 알았는데 도매금으로 넘긴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예를 네. 들어 그 테스트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 소를 안 키운 세대들한테는 때가 봐서 우리 집에 소를 안 키워요. 네. 이래 돼 버리니까. 도둑 맞고 대문 고친다 이러면 알아듣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럼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그 가공이라는 게 계속 주제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공하기 위해서 넣는 기름은 무엇이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주로 쓰는 방어 기제들. 예. 방어 기제는 내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그 병리적인 프로젝션이에요. 투사하는 거. 내로남불. 남 탓하는 거.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그게 이제 외국 사람한테까지 이제 뭐 신문 기사로 날 네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좀 우려되는 거라. 우려되는 네네. 건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자면 또 몇백 년 걸리겠죠. 몇백 년. 경험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투사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서 그래서 많이 내가 하시는 우리 사회를 뭐 다른 분들은 동의해 줄지 모르지만 그런 의심이 많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예. 근데 의심은 이제 물론 개인의 성장에서 경험적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사회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회 구조 때문에서 그런 거예요. 그 말도 맞은 게 뭐냐 하면 이 의심증을 누가 키워주냐 하면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예. 정치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패가른 거는 뭐 도민들이 갈랐나요? 그러게요.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네. 그런 소리 자꾸 하니까 네. 정말로 이 전라도 경상도는 다른가 보다. 네. 그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심화되다가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돼서 나는 이제 사회를 그냥 아무도 그렇게는 안 부르지만은 편집정적인 사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편집적 하는 거는 그냥 망상하고는 좀 달라요. 네. 체계적인 망상이. 아, 네. 그냥 체계화가 돼 망상은 있어. 질이 멸렬하거나 황당한 그렇지. 망상인데 이게 편집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체계화된 들으면 누구든지 그럴싸한 거예요. 네, 그 음모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네, 바로 그런 음모론이 거예요. 바로 근데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활용을 네. 해. 예전에 예를 들면 그 타미플루 회사에서 일부러 신종플루를 만들었다. 거대한 음모론. 그래. 또 뭐 이렇게 코로나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백신을 팔아먹기 위해서 제약해서 이런 거 거대한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그렇게 의심할 만한 요새 법률용어로 뭐 합리적인 의심이고. 네, 뭐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증거가 그 있다 봐라. 우리 정신과 진단 편람도 네. 미국 정신의학 편람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RCD, 네.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DSM-5까지 나왔어요. 네네네. 그 내가 4는 우리나라 말로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한 게 있는데 네. 5가 나오면서 이게 분쟁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나와서 네.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그 애들 그 행동이 부산해지는 ADHD, 과잉행동 증후군. 네. 행동이잖아. 그것을 조작적으로 네. 제약회사하고 짜고 네. 요 약이 특효약이라고 설명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진단을 빙자해가지고 이 약을 갖다 붙이려고 한 거예요. 조작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이제 음모론이다 네네. 하고 아하. 이쪽에서는 그런데 그걸 누가 폭로했냐면 DSM 그 5를 만드는 주도한 사람이 아이고 그걸 내부 고발이네요. 내부 고발이 네. 그래서 그게 다툼이 아직은 뭐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음모론으로도 볼 수 있고 네네네. 또 합리적인 의심으로도 볼 수 그러게 있고 진실은 밝혀지기 어쨌든 전까지는 유보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의심할 만한 그런 짓을 네, 해놓은 네,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그 최근에 굉장히 좀 서글펐다고 해야 될까요?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굉장히 이제 그 자식한테 성공 이데올로기죠.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대학원에 갔는데 아주 못된 교수를 만났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학원생을 그냥 아주 자기가 승진하고 그렇지. 이러는데 수단을 연구비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너무 학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자가 미국 가서 공부해서 또 그 밑에 교수가 된대요. 더 악랄하게 보내요. 선배 되는데 못 견뎌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토론. 토론. 예, 그다음에 영어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렇죠. 우울증이 걸려서 거기에 있는 교수하고 상담을 하고 그 교수가 상담 끝에 여기 있기보다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휴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하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우울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가장 인간미를 느낀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다. 미국에 그 상담해주던 교수. 저는 그걸 보고 좀 서글펐던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이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스승 이랬는데 누가 하나 인간적인 느낌을 못 가졌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그 처음 보는 교수가 몇 번 상담한 교수가 그래서 그 교수는 지금도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선생님 이건 제 고백인데 저도 교수 생활하면서 외국에 그 출장을 몇 해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 외국의 여자 교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국의 동료나 선후배 교수한테 느끼지 못하던 인간미를 그 사람한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심을 하고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묻고 그리고 제가 뭘 대답하면 박수를 치면서 와우 하면서 반응도 해주는데 그때 저도 마음에 이렇게 가공된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통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네. 우리 사회는 그 알다시피 이제 유교 문화라는 것 때문에 오래도록 경직된 가치관 속에서 살았어. 네. 응? 네네. 그거는 비교하자면 구라파 사회가 기독교 가치 체계에 네. 갇혀서 산 거나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조금 개방된 거기에서는 경직된 가치보다는 나한테 호소하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그러나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그 가치 속에서 사람을 네. 대하려고 하니까 일단 우열을 정한 뒤에 대하려고 하니까 느끼는 사람은 푸근하지 못한 거지. 네. 그래서 저쪽에 가니까 이제 푸근하다 이런데 뭐 그 사회라고 해서 경직된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운 좋게 이제 그런 사람을 운 좋게. 만나니까 네. 그런 거고 또 한국은 경직됐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이 없느냐 하면 또 있거든요. 네네. 그 인연이 닿지 못해서 못 만났으니까 저쪽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 같다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그거는 네. 논리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못 돼.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 누구를 존경한다, 왜 존경하는 거냐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선생님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해준 건 아니야. 늘 잘해주시니까. 아 그러네요. 참 사람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바로 튀김 그 식용유에 있다. 가공에 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경직된 문화, 우리 문화에서는 그 튀김 식용유가 그 투사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단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만하면 수단으로 생각해야 돼. 때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는 수단을 버리고 목적을 삼아야 돼. 아, 네. 그 말씀이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되도 않을 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은 수단으로 해야 되지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내가 지금 굶는 판인데 뭐 수단이 네. 목적이고 뭐가 있어요. 돈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굶주림을 면해야 되잖아요. 네. 면하고 나서 자기가 풍족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게 사람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까 한국의 속담을 이용하셨다, 활용하셨다 그랬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 그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가공에 의해서 주시는 또 다른 희망의 알약 같아요. 알약 같아요. 이것을 정말. 근데 이런 가공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끝없이 축적되는 거예요. 네, 좀 더 그 낮게. 축적되면 그게 이제 또 DNA로 우리 네. 후손한테 가는 거고, 네. 그 우리 후손은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걸 이제 또 학습하게 되는 거고.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예전에 선생님께 질문 드려서 얘가 좀 저에게는 충격과 깨달음을 준 일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선생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의사들은 왜 환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냐? 그렇지.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니는 상담할 때 사람으로 취급하나?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의사가 환자를 그때마다 사람으로 취급하면 의사가 죽는다. 너도 상담을 하면서 오는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느냐? 의사는 환자를 병으로 본다. 그래야 고칠 수 있다. 이런 그게 말씀. 이제 수단이고.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초월하는 사람은 목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앓는 거지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를 보는 거는 수단으로 보는 거고, 네. 그게 경험이 쌓이고 보면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한 분이 떠오르네요. 슈바이처 박사. 쉬워.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잖아요. 음악가였는데 어느 날 그 자서전에 보니까 건지바에서 눈을 떴을 때 나보다 힘없고 약하고 원하지 않는데 그 상황에 처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과대학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수단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은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수단을 충분히 익힌 뒤에 아프리카 오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으로. 네. 그러면 이것은 꼭 슈바이처 박사 아니라 선생님과 저도 수단을 충실히 공부해야만 목적이 되는 인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을 거치지 않고는 목적이라고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냐 네. 목적으로 보냐 보지 말고 그렇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목적으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품되 그러나 그 수단을 정말 열심히 잘 밟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순수로 말하면 수단, 목적, 그러네. 통합 그런 거. 그러네요. 정반합처럼 수단, 목적, 통합. 그러면 사람도 참 건강한 사람이란 자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어떤 교육시키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은 또 사람 목적으로 보고 이걸 다 통합하는 게 그런.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이나 네. 장년 시절에는 대부분 수단으로 살아가요. 네네.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계기가 되면은 그게 충분하니까 이제 목적으로 네네.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의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다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 어떤 불만이 있으셨어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 네. 자기는 현대식 교육을 다 받아놓고 네네. 오지에 가서는 아주 올드 패션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지나간 의료기기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한 거예요. 아, 전 전혀 지금 그쪽은 어두우니까 몰랐는데. 네. 자기가 공부하던 거기서는 자꾸 발전하니까 네. 진단기기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는데 자기가 오지에 가서 한 거는 옛날 거. 그래서 나는 이런 차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뭐 성자처럼 네. 떠받들려야 되는가. 네. 그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때 내가 네팔에 의료 봉사를 가면서 네. 슈바이처는 역시 슈바이처구나. 종교권에서 마땅하다. 뭔가 통합되신. 통합 수준에 갔는데 그 이유를 내가 어디서 찾았냐면 한 번 가면은 한 3,000명 정도가 몰려와요. 네. 하루 이틀 막 걸어가지고. 근데 네팔에 갔을 때 말씀. 네팔에요. 네. 3,000명. 그런데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진료도 하지만은 얘들 이제 경험도 서투르게 해주자면 기본적인 걸 뭘 가르쳐 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뭐냐 하면 뭐 혈압 재는 거라든지 뭐 하는 이런 기본적인 네. 진단 그게 있어. 이제 혈압을 재라고 이제 혈압. 네. 한 3,000명 재도 혈압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혈압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산에 뭐 오르락내리락 운동을 그만큼 하고 네. 식사는 시원찮고 그런데 혈압이 안 잡혀. 아니 고혈압이 없다 그 말.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3,000명을 이걸 가지고 이제 수원 그 혈압계를 가지고 하다니까 학생들도 엄청 괴롭다.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전자혈압계를 가지고 왔어. 예.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하는 것도 뭐 샘플을 많이 해가지고 기계로 이제 분석하는 네네네네. 그 간단한 기계를 네. 가져와서 갔는데 이제 어떤 게 부딪히는 전자 그 뭐고 혈압계가 견디지를 못해. 그 고산에서요? 고장이 나. 예. 수원은 고장이 안 나요 이게. 응? 네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서 전자 그게 필요 없어요. 수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내가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검사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발달된 거는 뭐 100이면 100, 그걸 한 몫 넣어가지고 한 번 싹 돌리면 100명기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오지니까 내가 한 뭐 10여 명 하는 걸 가져갔어. 시약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이걸 돌리면 이게 절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계속 우리가 이제 보급은 해줘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검사하는 비용보다는 앰뷸런스 태워가 카트만두 가서 검사하는 게 더 비용이 싸게. 적게도. 네. 이 말을 하면은 뭐냐면 오지는 오지에 필요한 장비가 슈바이처는 그걸 안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그건 아프리카라고 뭐 약 보고 그런 거 가져가서 하고 네. 배울 때는 뭐 좋은 것 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슈바이처가 성견지명이 있구나.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시다가 해보시니까 이제 잘 알게 되니까 역시 이래서 성자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 왜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이 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게 수단 목적
통합으로 가니까 이 사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지금 선생님 슈바이츠 말씀하시면서 저는 가닥을 다시 잡게 됐어요. 결국 건강한 사람이란 가공을 잘하는 사람인 것이고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세워서 수단으로만 삼아도 안 되고 그렇죠. 목적으로만 삼아도 안 되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남욕할 시간 있으면 나나 수단 목적 잘 삼아서 통합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때가 되면 더 통합할 수 있어요. 네. 그 때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아는 체 하든지 네. 너무 늦게까지 모른 체 하든지 아하. 그게 문제인 거지. 네. 세월이 가면 그런 정도는 다 터게. 네. 그게 그러니까 사람다운 거지. 그러네요. 세월이 가면 점점 사람다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동물답다, 사람답다 이런 얘기를 또 해봤고요. 가공이라는 말, 통합이라는 말 참 또 귀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제가 작게 묻고 크게 말씀 듣는 그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 때문에 우울해진 거는 없는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는 네, 지금까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 드렸다가 조금씩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4개 고생하셨습니다. 네 4개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한 주일 일용 양식은 또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주기적으로 오는 걸 이제 좀 이렇게 체크해서 말씀드려서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야 이게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네. 고개 뚝 잘라 풀리면 네. 또 그 맥을 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정해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